미스터 홍. 아, 홍준표 신임 자유한국당 예. 당대표. 예. 그러니까 홍준표 당대표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예. 사실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유죄받았고 2심에서 그게 무죄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홍준표 그 현재 당대표를 수사했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 2심의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했어요. 아, 문무일. 예,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본부장이었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감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1심에서 인정이 됐던 증거들을 2심에서 완전히 증거를 배척하는 방법을 해서 무죄를 했는데 연결고리 하나를 그냥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었던 연결고리가 이게 법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때 무죄가 나왔을 때 보도자료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거를 반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의 법리가 그동안의 법리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인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제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만약에 지금 야, 홍 대표의 잠 못 이룬 밤이 이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씀이 맞다면 어허. 홍 대표는 정말 지금 홍 대표님이라고 좀 해주세요. 홍 대표님 아니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그래요? 그래도 아니, 제1야당 대표인데 문무일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말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 그럼 우리는 전제가 딱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님자를 웬만해서 잘 안 붙이는 게 대표라는 게 공식 직함이니까. 아, 그래요? 예. 전 붙이고 싶어요. 존중해주고 싶어. 대표님. 그 또 악연이 예. 두 사람의 악연이 또 지난번에도 한번 있어요. 2004년에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특검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 예. 홍준표 현재 당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의혹이라 하면서 그때 그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짜리인가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 현재 그 검찰총장이 후보자인 문무일 당시 특검에게. 예. 그랬을 때 이제 왜냐하면 연수원 기수로 4년이고 대학도 선배고 학은 영주표 의원이었죠. 그때 이게 면박을 주셨대요. 그 지금 문무일 후보자가. 그래요? 이거 위조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수사를 하라고 하냐.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나오면서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나온 얘기고요. 예. 좀 전에 그 당시 홍 현재 대표의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판결이요? 그죠. 2심 무죄 판결이 무죄 잘못됐다는 판결에, 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예, 언론에는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언론을 하나도 안 봐도 그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논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렇나요? 예. 예. 근데 논평을 자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리가 바뀔 수도 있죠. 예. 법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어차피 아니라고 봐서 넘긴 거죠. 믿고. 예, 최재형 교수님.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도 총 7명인데 그렇죠. 홍준표, 이완구 두 분은 기소했는데 친박 의원 6명은 불기소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정치적인 고려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후보자로서 예. 청문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기자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사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또 역으로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사실 당시 총리였던 이완구 총리, 현직 총리를 기소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자고우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뭐 자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어렵게. 아니 제가 그분의 직접 화법을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눈은 선하게 생겼구만. 그 말씀을 예. 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고전 같은 걸 되게 많이 읽으셔서 저런 식의 화법들을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고 우면 무슨 고전이라고 해. 다른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저거. 그거 어렵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지금 107석이나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우리 홍준표 대표가 되셨잖아요. 예. 근데 이분의 비위 사실을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 문무일 후보자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예.
굉장히 본인이 흥분하고 분개했었어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본인이 모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특히나 우리 막말 천사 홍준표 오빠께서 깜짝이야. 날 얘기하는 줄 알고. 예. 이 막말을 일삼으면서 뭔가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역할을 담당하는 홍준표 당대표에게 예. 굉장한 부담일 수 있죠. 꼭 이게 무슨 표적 수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좀 껄끄러울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 네. 새 대표의 것이. 이 단계에서는 뭐 검찰이 따로 손쓸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에서 법원이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표면으로 그렇게 많이 시끄럽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경향신문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범준 기자가 계속 기자를 쓰고 있는데 판사들 내부에서 굉장히 부글부글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기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야, 파기환송되면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빅엿을 먹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홍준표 대표는 그게 가장 지금 신경이 쓰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그 재판의 공판 담당을 공소유지를 어쨌든 검찰에서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맥락을 잘 꿰고 있는 사람이 문무일 후보자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된다고 하면 그 뒤에 돌아와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다시 무죄로 해가지고 법원이 올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사실은 끝날 수도 있고, 예. 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 이런 흐름이 있었군요. 홍준표 대표로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된 날, 그 이튿날에 문무일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상황. 매우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4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이제 그 문무일 당시 부장검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예. 양도성 예금 증서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제보를 하러 갔었어요. 아, 이게 측근 무슨 저 비리에 관련된 CD다, 뭐 이러면서 이제 들고 갔다가. 아, 홍준표가?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직접 당시에 문무일 부장검사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 뭐 이런 거니까 수사를 해주시라 이러면서 갔는데, 예. 거기서 굉장히 세게 면박을 먹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 이거 위조된 겁니다. 예. 뭐 이런 거는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면박을 주면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본인이 언론들 앞에서 이거 뭐 후배 검사한테 예. 되게 세게 훈계를 들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우리 김엄마 옛날 자료 잘 찾으시니까 예. 뒤져보시면 아마 그때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아이고,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이네요. 몰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문무일 후보자하고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성완종 리스트하고 홍준표 당시 도지사를 기소한다 이렇게 발표도 하기도 했었고 하니까 예. 홍준표와는 하여튼 깊은 악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만약에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면 뭐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어제 견해 뭐 달라질 게 없겠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바라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수수사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뭐 지금 적폐 세력들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 내부가 지금 어쨌든 그래도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벌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거의 뭐 정권의 개처럼 막 부렸기 때문에 검찰 조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자존심의 상처도 받고 생채기가 많이 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개혁을 하려면
무조건 난도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조직을 잘 추스러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에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개혁 과제를 가지고 뭐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고 나갈 때 뭔가 설득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발을 맞춰가지고 시대 정신이 그렇다라고 후배들을 설득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문무일 후보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언론에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판결이요? 그죠. 2심 무죄 판결이 무죄 잘못됐다는 판결에, 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예, 언론에는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언론을 하나도 안 봐도 그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렇나요? 예. 예. 근데 논평을 자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기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리가 바뀔 수도 있죠. 예. 법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어차피 아니라고 봐서 넘긴 거죠. 믿고. 예, 최재형 교수님.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송환정 리스트도 총 7명인데 그렇죠. 홍준표, 이완구 두 분은 기소했는데 친박 의원 6명은 불기소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정치적인 고려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후보자로서 예. 청문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기자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사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또 역으로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사실 당시 총리였던 예. 이완구 총리, 현직 총리를 기소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자고우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력의 하나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뭐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어렵게. 아니 제가 그분의 직접 화법을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눈은 선하게 생겼구만. 그 말씀을 예. 한번에도 한 번 있어요. 2004년에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특검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 예. 홍준표 현재 당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의혹이라 하면서 그때 그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짜리인가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 현재 그 검찰총장이 후보자인 문무일 당시 특검에게. 예. 그랬을 때 이제 왜냐하면 연수원 기수로 4년이고 대학도 선배고 학은 영주표 의원이었죠. 그때 이게 면박을 주셨대요. 그 지금 문무일 후보자가. 그래요? 이거 위조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수사를 하라고 하냐.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나오면서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나온 얘기고요. 예. 좀 전에 그 당시 홍 현재 대표의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법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때 무죄가 나왔을 때 보도자료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거를 반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의 법리가 그동안의 법리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인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제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에 만약에 지금 야, 홍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씀이 맞다면 어허. 홍 대표는 정말 지금 홍 대표님이라고 좀 해주세요. 홍 대표님 아니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그래요? 그래도 아니, 제1야당 대표인데. 문무일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말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그럴 우린 수도 전제가 있죠. 딱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님자를 웬만해서 잘 안 붙이는 게 대표라는 게 공식 직함이니까. 아, 그래요? 예. 전 붙이고 싶어요. 존중해주고 싶어. 대표님. 그또 악연이 예. 두 사람의 악연이 또 지난. 미스터 홍. 홍준표 신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예. 그러니까 홍준표 당 대표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예. 사실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그게 무죄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홍준표 현재 당 대표를 수사했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 2심의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했어요. 아, 문무일.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본부장이었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감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1심에서 인정이 됐던 증거들을 2심에서 완전히 증거를 배척하는 방법을 해서 무죄를 했는데 연결고리 하나를 그냥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었던 연결고리가